본 채널은 전체 이용 가능한 영상입니다. 본 영상은 당신이 주인공이었던 지나온 삶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영상입니다. 우리도 당신의 살아온 삶을 추억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출연 신청은 이메일 또는 댓글에 남겨주세요. 누구나 오늘은 오롯이 그대입니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무례를 연락 일으켰거나 중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은 안 돼요. 저는 미자 씨인데요. 부모님 지어주신 이름이 매우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자 씨라는 이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신미자, 신이 사랑한 미, 아름다운 자, 사람. 그래서 신이 사랑한 사람, 저도 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 살면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지금 서종면 서울이에 살고 있는 미자 씨입니다. 사랑하는 우렁 남편 이인복 씨, 트리플 A형입니다. 그런데 저랑 잘 맞고요. 그리고 예쁜 딸 둘이 있는데 예쁜 딸이라고 하기에는 다 컸습니다. 40을 가까이 바라보는 큰 딸은 음대를 나와서 플룻을 전공했고 지금은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자기 아이들 교육하는데 그 시간대를 써야 된다고 레스너 직업을 포기하고 두 아들을 아주 열심히 잘 키우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딸은 큰 딸보다 6개월 먼저 결혼을 했지만 자녀는 낳지 않고 유명한 작가는 아니지만 2번 찍었다고 그러나요? 책의 저자이고 주로 하는 일은 성평등에 관한 교육과 서울시 인권센터에서 인권 전문의 일을 법무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없지만 베일이라는 리트리버를 키우면서 잘 살아주고 있어서 저희 딸들에게 감사한 거는 좋은 학벌과 돈을 많이 벌고 사는 그런 모습 감사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회에서 꼭 있어야 될 자리에서 어려운 길을 가도 굽히지 않고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자랑스러운 두 딸의 가정입니다. 사실은 은퇴자인 저희가 이런 기회를 만드는 거는 쉽지 않고요. 또 기회를 만들어서 하려고 해도 특별히 남이나 타인에게 보여줄 게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록물로 뭔가 갖고 싶어도 비용 문제도 상당한 거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선한 봉사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할 때 거절할 이유가 없이 너무 땡큐 감사였죠. 그래서 기쁘게 응했습니다. 평상시의 생활 루틴은 주로 일주일인데 이곳에 은퇴하고 와서 루틴은 일주일에 하루는 사랑하는 딸 집에 가서 페시터를 하고 있고요. 하루는 부천대학에서 이제 공부하는 일이 있어서 저녁 수업을 하러 나가지만 오후에 나가면 하루 종일이 걸려서 이틀은 그렇게 쓰고 있고 나머지 하루는 주일인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꼭 남편과 함께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또 교인들과 교제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이곳에서 농사 짓고 땅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꽃을 키우는 것도 너무 재밌고 땅하고 노는 일은 이왕이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자 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유기농 공부를 아침에 6시에 눈을 뜨면 2시간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농사 지은 작물들이 너무 많은데 거의 버려서 재활용하는 퇴비로 쓰는데 그걸 활용해서 둘이 먹지만 최대한 맛있게 건강하게 만드는 요리도 오후가 되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고 자신 있는 요리? 이건 뭐 남편이 샐러드? 샐러드를 수시로 체인지합니다. 소스 체인지? 원래 남편은 야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당뇨가 심해진 이후로는 식이요법을 하면서 먹다 보니 이제
입에 늘 즐겨 먹는 음식이 돼서 싫어도 먹고 좋아도 먹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목 숨곳, 숨 쉴 수 있는 곳. 모든 사람 다 숨 쉬고 살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숨, 편안한 숨. 전에 시집을 하나 내는 게 개인적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집 제목을 생각했던 걸 지금 이야기한 건데요. 제가 타인에게도 만나면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사람, 또 저 자신이 사는 곳도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곳, 또 제가 만나는 사람도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래서 저는 장소의 의미도 숨곳이라는 걸 좋아하고, 또 표면적이지 않고 이면적으로 봤을 때도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곳과 그런 사람, 그런 글. 이 시를 읽었는데 숨이 잘 쉬어져. 누구나 다 숨쉬고는 있지만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는 숨곳이라는 제목을 한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년 동안 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 자체가 사람과 만나서 상담을 하고 또 약간 연약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하는 일을 해서 제가 주인공이기라 보다는 베이스가 돼서 이렇게 받쳐줄 때 제 직업의 역할이 가장 확실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업일 때는 옷 입는 거 하나, 매무새 하나, 제 정체성보다는 타인에게 안정감을 주는 걸 추구했어서 제 정체성하고는 좀 달랐죠. 예를 들어서 저는 말장화를 신는 걸 좋아하고 긴 머리를 막 흐트러뜨리는 걸 좋아하고 여기 가슴에다 리본을 매면, 브라우스 리본을 매면 이렇게 반듯하게 정확하게 예쁘게 매는 것보다 하나는 끈을 길게, 하나는 짧게. 그래서 저는 정형화된 걸 되게 싫어하는데, 정형화되지 않은 게 나쁜 이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정형화된 안정된 모습을 25년 동안 만들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주인공이었다기보다는 타인들을 주인공 되게 건강하게 해주는 일을 했다면, 지금은 내 맘이야, 내가 좋은데 뭐 이러고 지금이 제가 주인공 같습니다. 제가 표현력이 좋아서 늘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남편하고 잘 때는 남편 등과 엉덩이를 쓸어주면서 여보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당신이 내 남편인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수시로 거의 일주일에 2-3번은 그 표현을 남편에게 하는 편이고요. 딸들한테는 통화를 자주 하진 않지만 일주일에 1-2번 정도 통화하는데, 그렇게 통화할 때 끊을 때 사랑해 큰딸, 사랑해 울딸 하고 이렇게 뒤에 마지막 말 하고요. 카톡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고 나면 오늘도 해피데이 사랑해 이렇게 남기는 편입니다. 저희 남편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없고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럼 이렇게 해서 듣고, 큰딸한테도 사랑해라는 말은 남편하고 똑같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은 엄마 사랑해 라는 표현보다는 엄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엄마 너무 멋져, 엄마는 나에게 제일 좋은 친구야, 이런 표현을 작은 딸이 수시로 해주는데, 그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듣기 좋습니다. 이런 걸 찍는데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지만 사실 20년까지 더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고난 골골이고 좀 오랫동안 지병도 갖고 있고, 그래서 오래 산다는 것보다는 짧게 살아도 좀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는데, 20년까지 산다 그러면 20년 후에 내 모습은 꼬장꼬장한 미소가 예쁜 주름이 예쁜 할머니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일단 지금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수사에 되게 능한 사람인데 단어 생각이 안 날 때가 너무 많고요. 머릿속에서는 여기 이름 있는데 입으로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자주 있어서
일단 그때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를 100% 실감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성이잖아요. 저는 예쁘고 싶습니다. 평생 뭐 가서 어디를 고치거나 뭐 이렇게 성형외과에 뭐를 빌리거나 하진 않지만 제가 이 턱선이 V선으로 정말 예뻤는데 이 턱선이 점점 무너지는 걸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면서 야, 미사야, 너 나이 먹었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82년도로 돌아가면 저는 결혼을 22살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82년도면 21살. 너무 예쁘고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결혼을 꿈꾸진 않았을 것 같고요. 남편이 옆에 있지만 목표를 정해서 공부를 좀 더 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거.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남편이 건강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이 건강 회복을 빨리 잘해서 제가 남편을 막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산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귀촌을 해서 살다 보니 늘 둘을 만나잖아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건강이 조금 악화되니까 살짝 약간의 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기읍자 정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건강한 게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꼭 저를 위해서 같은데 남편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은퇴자들이 다 경험하는 것 같을 거 약간의 상실감 그런 거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속이 사라졌다는 거. 어떤 사회에서 내 소속된 자리 아침에 출근하면 내 책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없이 주부라는 직업이 상당히 높이 평가돼야 될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딱 주부로 앉았을 때 약간의 상실감과 정체성. 나 뭐지? 나 뭐하고 살지? 그리고 늘 대한민국은 막 부지런히 회사에서도 열심히 너무 이게 모토가 돼 있잖아요. 실제 저도 그렇게 끌려가면서 또 끌고 가면서 그렇게 살아서 딱 은퇴했을 때 약간의 상실감과 정체성 혼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자녀들한테 사랑하는 울딸, 은둥이, 민둥이 엄마 딸 돼줘서 고마워. 엄마가 젊어서는 아빠랑 장미의 전쟁처럼 싸우는 모습도 너희들 어렸을 때 많이 보여줬고 또 너희들 사춘기 때는 아빠가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고 그런데도 밝고 건강하게 너무 잘 커줘서 엄마 아빠 딸 돼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이게 뭐 유언장을 쓰는 것도 아닌데 엄마가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묻히고 싶다. 난 화장하는 게 싫다라고 얘기했더니 은지 네가 엄마한테 그랬잖아. 엄마 죽으면 뭘 알아. 잘 죽기만 해 라고 말했잖아. 근데 뭐 이제 그런 건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고 그래도 이 공개적이니까 꼭 말해놓고 싶어. 엄마가 만약에 죽으면 멋진 나무 밑에 묻어주든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뿌려주고 혹시 엄마가 간 다음에 아빠가 남는다면 아빠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여다봐주면 좋겠고 지금 너희들이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이렇게 살아줘라는 부탁은 할 게 없는 것 같아. 다만 신앙인으로서 좁은 길 가는 거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주길 바래. 딸들 사랑해. 질문 하나 할 겁니다. 퀴즈. 네. 신조어예요. 못 맞추셔도 상관없는데 네. 맞춘다고 상품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퀴즈는 100만 원 주던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무료 촬영이 돼서 그것까지 하면 많이 힘듭니다. 자, 단어 하나를 알려드리니까 어떤 뜻인지 한번. 어사. 어사? 남행어사 할 때 어사. 어사? 넌센스예요. 아니 요즘 쓰고 있는 거. 어사. 어떡해. 어사. 전혀 모르겠는데요. 정답은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네.
네. 아, 잘했나 모르겠네. 너무 잘.